안녕하세요. 저는 성악을 전공한 뒤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몇 번씩 전화하시나요? 저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 시집을 가면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를 바라시는 걸까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데 말이에요. 여러분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안부 전화로 인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나름 10평대 아파트를 매매해서 신혼집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좁은 집에서 어떻게 둘이 사니? 그래도 신혼집으로 괜찮지 않나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네? 우리 집이 훨씬 넓잖아. 아니, 그게 좀... 여긴 전세 주면 되지. 그리고 그 목돈으로 재테크하면 되잖아. 돈이 썩어 나니? 이렇게라도 알뜰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자 되는 거지. 그러니 잔말 말고 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살고 싶어서요. 너무 좁잖아. 우리랑 같이 살면 얼마나 넓고 좋니? 3년 같이 살면 우리가 아파트 하나 해줄게. 그럼 좋잖아.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합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쪽도 의견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결국 결혼식 날짜까지 의견이 합쳐지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중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가 좀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딱 3년이잖아. 3년만 버티면 그 뒤로 우리 절대로 안 건드리겠대. 집도 해주신다고 하잖아. 눈 딱 감고 3년만 당신이 참으면 안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많이 도울게. 중간에서 잘 중재해볼게. 진짜야? 당연하지. 우린 이제 한 팀이야. 엄마가 당신한테 잔소리하는 거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살자.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집 해주면 그때 가서 마음껏 신혼생활 즐기자.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말만 홀랑 믿고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매한 집은 시어머니 말대로 전세를 주고 말았죠. 그런데 합가라는 게 말이 쉽지. 첫날부터 이건 아니다 감이 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은 30평대였는데 공간 활용을 따지고 보면 10평대 신혼집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면 옷을 다시 입고 나와야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샤워 가운은 뭔가 좀 민망하고 반바지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쓰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했어요. 특히 변비라도 걸리는 날에는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일찍 일하러 가는 척 나가서 지하철 화장실을 쓰곤 했습니다.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죠. 내 집에서 화장실 하나 눈치 보면서 제대로 못 가게 되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죠. 게다가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생활이 불편한 건 그렇다 쳐도 주말에는 친구도 만나고 싶고 친정 식구들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외출하시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랑 남편 밥 차려주라. 나는 자리 비울 테니까. 저기 어머님, 저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시아버지랑 신랑 둘이서 챙겨 먹으리? 그럼 점심 챙겨주고 나갔다가 저녁 전에 들어오면 되잖아. 할 말 없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언변에 저는 감탄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가만 보면 시아버지 밥 차려주는 용도로 저를 합가시킨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허구한 날 저한테만 밥을 차리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결혼 전 옆에서 다 막아주겠다는 저희 남편은 집에만 가면 바보가 되어서 저를 외면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싸울 때도 속삭여야 했어요. 같이 하겠다며. 중재 잘하겠다더니 이게 뭐야. 나 정말 힘들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 미안.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부모님이 불편해.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당신 편 들면 엄마가 더 괘씸하게 생각해서 모질게 굴게 분명해.
그래서 손 놓고 있었던 것뿐이야. 알았어. 그러면 이번 주말에 친정 진짜 갈 거지? 나 가족들 못 본지 진짜 오래됐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약속해. 그건 걱정하지 마. 약속할게.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 거야. 하지만 그 주에도 저는 친정을 가지 못했고 친구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가면서 외출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혼 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좀 참어. 3년만 버티면 집이 나오잖아. 그런 거면 나라도 버티겠다. 그래,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3년 금방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들어야 했어요. 너희 나중에 집 살 때 친정에서 얼마나 도움 준다고 하디? 네? 친정이요? 너희도 평생 여기서 살 순 없는 노릇이잖니.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래? 그럼 나야 좋고. 그게 아니라 3년 뒤에 저희 분가시켜준다고 하셨잖아요. 분가? 그게 무슨 소리야? 3년 아까 하면 집 해주시기로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아이, 10평대 너무 작다고 3년 후에 30평대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말 잘도 지어낸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어머님이 분명 그러셨잖아요. 뭔 소리야? 내가 그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게 됐어요. 집을 해준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전부 허풍이었구나. 나는 여태껏 개고생만 했구나. 당장 남편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오해를 했어요.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지금 당장 짐 싸. 여보, 일단 진정해. 하루도 더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안 싸면 내가 먼저 짐 싸서 나갈 거야. 알았어. 오늘 밤에 나가자. 근데 어디서 머물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짐이나 싸. 알겠어. 그렇게 저희는 감옥 같은 시댁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폭발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몰래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부터 저에게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감히 집을 나가? 그것도 내 아들 데리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 분가하고 싶어요. 내가 언제 분가 안 시켜줬니? 못 가게 막으셨잖아요. 분가 얘기만 꺼내도 쓰러지는 신용하셨잖아요. 아, 너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가만 보니 아주 어른을 우습게 보는구나? 집 해주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3년 분가 약속한 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저는 가족들이랑 살아도 불편한 사람인데 그 정도 합가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시댁 식구들이랑 살면 얼마나 좋으니?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청소해주지.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잖아. 그 일 전부 제가 했잖아요.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는데 왜 그걸 마치 어머니가 다 해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어머머머, 내 대드는 것 좀 봐. 제정신이야? 현수 좀 바꿔봐, 얼른. 저도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만 좀 아들한테 집착하세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전화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저기 여보 하더라고요. 왜? 어머님 화나셨대? 엄마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대. 뭐?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는 후다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링게를 꽂고 머리를 짚으며 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라면 괜찮겠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알 거 없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화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네 얼굴만 봐도 화나려고 하니까 여기서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어머님, 화 푸세요. 화 푸세요? 실컷 불질러 놓고 물 한 바가지 던져주면 다야? 밤중에 도망가는 버르장머리는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현수 씨가 일부러 밤에 나가자고 했어요. 어머님 아시면 큰일 난다고. 시끄러워!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쓰러지셨다고 하니 그때는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시길래 달려가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긴 말 필요 없고 할 말만 하마. 네. 분가 허락하마. 네? 정말요? 그래. 대신 안부 전화는 꼬박꼬박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꼭이야? 네, 그럼요. 안부 전화 꼭 드려야죠. 드디어 제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때는 정말 분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신혼집을 꾸미는 것도 즐거웠고 밤중에 변비로 고생해도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샤워 후 편하게 나올 수 있어서 좋았고 퇴근 후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서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분가가 오히려 제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일하고 있을 때라서 못 받았고 저녁쯤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셨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네? 뭐 하는 거냐고? 뭐가요?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안부 전화 좀 잘하라는 건데 그것도 못 지키는 거야? 그저께 안부 전화 드렸잖아요. 어제 빼먹었잖아.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아,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안부 전화가 그럼 매일 하라는 말씀이었나요? 당연하지. 하루에 3번 통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전화를 안 하는 거야? 니들이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궁금하잖아. 다 큰 성인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내 눈엔 현수는 그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나 걱정시키지 말고 매일매일 전화해. 혹시 너 일부러 전화 안 하는 거니? 아, 그게 아니라 일하는 중이라서요. 일? 고작 노래 부르는 거 하나 한다고 손목이 부러지니? 전화할 수는 남을 거 아니야. 안부 전화하는 꼴을 보니 다시 합가해야겠다. 얼른 짐 싸.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몰랐어요. 앞으로 전화 꼬박꼬박 드릴게요. 분가하니까, 이제 시부모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섭섭하니까 그래. 아무튼 내일은 꼭 연락해라.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합가하자는 협박에 저는 바로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매일 아들이 어떤 걸 챙겨 먹고 어떤 걸 챙김받는지 일일이 알아야 하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아침밥이나 저녁밥을 차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할 정도로 아들 집착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럴 거면 장가를 왜 보냈는지 참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우리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니까 많이 서운하더라. 걔가 나밖에 몰랐거든. 결혼식 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어찌나 때를 쓰던지. 우리 현수가 사귀었던 애 중에 바로 전 여자친구가 나를 많이 닮긴 했었는데 말이야. 네.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밤새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전부 단답으로 대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신나서 얘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편은 작은 방에서 쿨쿨 자고 있었고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가기만 하면 자고 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차마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이리 심하신데 왜 며느리한테 전화 집착을 하실까요?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는 미션은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버겁더라고요. 게다가 전화를 할 때마다 남편의 아침밥 메뉴를 보고하는 게 마치 직장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기에 매일매일 전화하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때 당시 결혼을 무르고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 강요는 부담스럽고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공연이 있어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리허설 준비며 공연장에 온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의상을 입고 화장을 하느라 핸드폰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연장에 섰고 모든 걸 마치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23건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당장 집으로 와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엄청나게 쿵쾅대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떨렸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대학 입학 실기를 보는 날도 이렇게까지 떨리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보내셨어. 나 이제 어떡해? 당신도 알다시피 나 오늘 공연하느라 바빴잖아. 어머님도 아시지? 나 공연하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할 수 있어? 나 또 가서 된통 혼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중재할게.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중재한 적 있어? 없잖아. 엄마가 워낙 불같은 성격이라 가만 내버려두면 잠잠해지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나중에 가자. 어? 당신은 진짜 어머님을 잘 모른다. 지금 안 가면 분명 더 불같이 화를 내실걸? 그리고 당신을 혼내겠어? 나만 혼나겠지. 또 나만 쥐잡듯이 혼내시겠지. 아닐 것 같은데? 아, 됐어. 나 혼자 갈게. 따라오지 마. 남편이란 인간은 정말 고부관계에 있어서 쓸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을 믿었지만 나중에 가보니 이런 일들은 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쩔쩔매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차를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앉아라. 네. 제가 소파에 앉자 시어머니는 저를 힐끔 보시더니 다시 입을 여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앉으라고. 네? 말 못 알아들어? 시어머니의 호랑이 같은 표정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회의감이 들었지만 일단은 시어머니의 화부터 풀어드리고 싶어서 순순히 말을 따랐어요. 시어머니는 차 한 잔을 가져와 제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네가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봐. 연락을 못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왜 연락을 못했는데? 그날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하면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는다니? 연락할 틈은 있었을 거 아니야? 정신이 없었습니다. 리허설하고 손님들 받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깜빡했어요. 아휴, 내가 진짜 살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시험이 말이 말 같지 않니? 아닙니다. 우리 현수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휴,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 그렇지.
어르신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데 앞으로 네가 며느리 노릇을 잘 해낼 수 있겠어? 잘할게요. 잘하긴 뭘 잘해? 전화 한 통도 못하면서? 너 혹시 바보니? 기억력이 안 좋고 그런 거야?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보니 그런 거 같구만 뭘. 부족하면 노력이라도 하든가, 어? 아니면 비위라도 잘 맞추든가. 내가 진짜 며느리 보기 지지리도 없나 보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주 1등 며느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못한 건 없거든요. 신혼집도 내가 마련해와 혼수도 반반 해줘, 합가도 해줘, 분가하고 일주일에 2번은 방문해드려, 심지어 매일 안부 전화까지 해드리잖아요. 바쁜 와중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안부 전화 빼먹었다고 저를 무시하며 깔아뭉개시니까 문득 친정 부모님이 생각나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연락 한 번 못 받은 거요? 그러면 아들한테 연락하시지 왜 며느리를 달달 볶으세요? 제가 집에서 놀아요? 일하잖아요. 아들보다 더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왜 아들한테는 한마디 못 하시면서 저만 쥐잡듯이 괴롭히세요? 너 또 나한테 대드는 거니? 저도 답답해요. 왜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궁금하다고요. 아들이 좋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아들한테 전화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저도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서운한 거 많아요. 안부 전화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왜 그렇게 엄격하세요? 처음에는 며느리 마음에 드신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깔아뭉개시는 거예요? 저도 친정부모님의 귀한 딸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곤란해? 곤란하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저를 달달 볶으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연락 못 해드려요. 지금 연락으로 협박하니? 어머님이 연락으로 협박하시니까 저도 똑같이 하는 것 뿐이에요.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다 있어? 저도 사람이에요. 화낼 줄 알고 서운해할 줄 알아요. 저는 뭐 다 참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이 결혼 다시 무르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다고요. 뭐라고? 저도 사람이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제가 그 사람이랑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아들과 연을 끊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말 다 했니? 그 순간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펄펄 끓는 차를 저에게 끼얹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본능적으로 피해서 얼굴엔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입고 있던 치마 아랫부분이 전부 젖고 말았어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도 자신의 행동에 깜짝 놀라 움찔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뜨거운 물 끼얹으신 거예요? 제가 안 피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러게 네가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잖니. 다 네가 부덕하고 모자라서 이런 취급당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여보, 엄마한테 대들었어? 말 걸지 마. 지금 엄마가 화나서 난리야. 말 걸지 말라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 가만히라도 있어. 이혼당하기 전에. 여보, 화내지 마. 지금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 나한테 뜨거운 걸 끼얹으셨다고. 그래, 들었어. 무사하다며.
무사하면 다야? 이 인간아, 공감 능력이 없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내가 안 피했으면 얼굴에 뜨거운 물 정통으로 맞을 뻔했어. 당신 엄마가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 뒤로 저는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괘씸하니 어쩌니 연락을 안 한다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답장을 보류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와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나랑 얘기 좀 하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저희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우리 서로 그날은 없던 일로 하자꾸나. 네. 난 사실 너가 예의가 바른 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안심했던 거고. 하지만 저번 일은 나도 유감이구나. 우리 아들한테 내가 너무 애정을 쏟아서 너도 힘들 거라 생각해.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지?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찻잔을 끼얹은 것뿐이니까.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내가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시니까 저도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잘해야 했었는데 제가 너무 버릇이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못난 시어머니지. 내가 많이 부족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제 연락 자주 드릴게요. 서로 조율하면서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게 저희 관계가 허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안부 전화를 요구하셨어요. 너 왜 전화를 안 하니? 아, 바빴어요. 또 바빠? 너는 어떻게 된 게 항상 바쁘니? 예전엔 꼬박꼬박 전화하더니 이제는 시어미가 걱정되지도 않나 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요. 어제는 몸살이 나서 하루 종일 알아 누웠어. 그러셨어요? 어쩌다가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요새 마음이 허한 게 일어나는 것도 힘드네. 조만간 찾아뵐게요. 조만간 언제? 이번 주말 어떠세요? 그래. 그때 연휴라서 월요일까지 쉬지?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와서 두 밤 자고 일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되겠네. 우리끼리 가까운데 여행이나 좀 다녀오자. 아, 네. 내일은 너가 먼저 연락해라. 시어머니가 직접 연락을 해야겠니? 네, 알겠습니다. 현수 밥은 잘 챙겨줬고? 그럼요. 어떻게 챙겨줬는데? 콩나물국이랑 시금치 무침이랑 또 풀떼기만 챙겨줬네. 고기는? 불고기도 같이 해줬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내가 걱정이 돼서 살 수가 있어야지. 얼마 전에 보니까 현수가 살이 쪽 빠졌더라. 신경 좀 써줘라. 애가 가뜩이나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서 잘 챙겨 먹어야지. 이런 건 아내가 챙겨줘야 돼. 네가 아무리 바깥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현수 밥을 가장 신경 써야 한다는 건 알지? 네네, 알겠습니다. 겉으로만 대답하지 말고 잘 좀 하란 말이야. 다음번에 봤을 때 우리 현수 살 또 빠져있으면 나 정말 가만 안 있는다. 니들 다시 내 집으로 부를지도 몰라. 네. 시어머니는 언제 눈물을 흘렸냐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놈의 안부 전화는 저를 아주 미치게 만들었어요. 매일 전화하다시피 연락을 하다 보니 이제는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신이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장을 보러 갔는데 과일이 싸서 많이 사왔다. 이웃 중에 한 세댁이 출산을 했다더라 등등.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매일 통화하며 수다를 떠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수다가 이어지다가 통화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내일 또 통화하자 하시며 끊으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매일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3분만 하자는 안부 전화는 어느 순간부터 30분 이상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수다를 들어주는 게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저는 성대결절 수술을 받게 됐어요. 예전부터 좀 목이 많이 상하긴 했는데 이제는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슬프게도 제가 성대결절 수술을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못 드리겠다. 이거였어요. 분명 서운해하실 게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걱정이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시어머니가 무서웠을까요? 수술 후에는 음성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부터 생각이 났어요. 수술 직전 저는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라도 연락 안 하면 불같이 화를 내셔. 나 어떡해? 수술하면 한동안 연락을 못 드리는데. 연락을 못 드린다고 화를 내신다고? 안 사더니? 그렇다니까. 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올 지경이야. 나 진짜 이혼하고 싶어, 엄마. 친정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그땐 그게 어찌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사실 그동안 괜히 친정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다 듣고 있던 제 남동생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 그럼 내가 대신 안부 전화 해드릴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될 거 없잖아. 그때 저희 친정엄마도 거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해드리마. 그깟 안부 전화가 뭐라고? 전화해서 한 소리 좀 해야겠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에이그, 너 혼자 그동안 소갈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저를 위해 의기투합을 했고 돌아가면서 저를 간호하며 시어머니에게 대신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결국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먼저 와서 제 심부름을 들어주며 저를 간호했죠. 남동생은 정말로 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여보세요? 며느리니? 안녕하세요. 저 누나 대신 전화드립니다. 아? 누나가 성대결절 수술을 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요. 안부 전화 꼭 드려야 한다길래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요? 상견례 때 보고 처음인가? 네, 저희 누나 지금 쉬고 있습니다. 매형 아침은 챙겨드렸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끊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돌보러 오셨을 때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저 다희 엄마예요. 오랜만이네요. 아, 네.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저희 딸이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꼭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화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딸이 성대결절 수술을 해서 말을 못하거든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죠, 그쵸? 아, 네, 그럼요. 저희 딸이 오늘은 사위한테 갈비찜이랑 나물이랑 국까지 든든하게 챙겨 먹였대요. 제가 반찬을 좀 해다 줬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이 남편 넥타이까지 딱 매주고 배웅까지 해줬다고 하네요. 아드님 많이 걱정되시죠? 저도 그 못지않게 제 딸이 걱정돼서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려고요. 괜찮죠? 아, 네, 그럼요. 딸 집에서 자고 갈 수도 있죠. 그럼 내일도 안부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에이, 그래도 해드려야지. 며느리로서 매일 전화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며느리가 아프니 저라도 꼬박꼬박 전화 드려야지요. 그때가 되니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시더라고요. 사돈 쪽에다 전해라.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꼭 좀. 저는 그 문자에다가 네 어머님 하고 답장을 한 뒤 그 다음 날에도 저희 친정엄마가 안부 전화를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사돈 저예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모닝 인사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우리 다희가 어찌나 사돈을 잘 따르는지 몰라요. 저한테 오늘도 꼭 좀 전화를 해야 한다면서 부탁하는 거 있죠? 제가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니까요. 오늘 사위 아침은 뭘 차려줄 거냐면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전 괜찮아요. 그래도 귀한 아들 보내주셨는데 매일 알려드려야지요. 저 됐으니까 끊을게요. 그 뒤로 저희 친정아빠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셨고 스피커폰을 통해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안사돈, 오랜만입니다. 저 다희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다희가 성대결절로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집사람한테 듣자 하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대신 전화를 드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가사돈.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안부 전화 이제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매번 저희 딸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사위 아침밥 뭐 차려줬는지 물어보셨나요? 그게 애들이 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사위한테 전화해서 월급 받은 액수 중에 얼마를 생활비로 다희한테 주고 평소 개인 용돈으로 얼마나 쓰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왜요? 안사돈도 우리 딸한테 똑같이 전화해서 집안 살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애들이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아서 둘이서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또 사위가 월급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저축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저 사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새아가를 너무 귀찮게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다 걱정돼서 그러신 거 저도 압니다. 이참에 매일매일 사위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가계부 보고하라고 말할게요. 저도 사위랑 매일 전화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새아가한테 안부 전화하지 말라고 할 테니 그러지 마세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사촌 동생, 이모까지 섭외해놨는데 벌써 시어머니께서 두 손 두 발 다 드시다니. 그렇게 친정 식구들의 안부 전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복을 한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저 다 나았어요. 그래, 잘 맞췄다니 다행이구나. 제가 직접 안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으니까 이제 안부 전화는 적당히 하도록 해라. 그동안 너무 너를 귀찮게 한 것 같구나.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 식구들의 안부 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들을 장가 보내신 게 어느새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가족들한테 된통당해서 그런지 더 이상 안부 전화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시어머니의 심경 변화에 저희 친정 식구들의 개입이 가장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연스럽게 안부 전화 얘기가 쏙 들어간 지금은 정말 살 것 같아요. 남편 이 인간이랑은 허구한 날 싸우느라 시간을 보냈는데 가끔씩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혼 3년 차에 많이들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가 딱 그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저희 부부의 존폐 위기가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도 지혜롭게 넘기고 싶네요. 적어도 남편이 마마보이에서 탈출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똘똘 뭉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여러분들도 고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위트 있게 넘겨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게 어렵긴 해요. 저도 지금이야 시어머니와 편해졌지만 초반에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아들을 보내는 연습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평생 품 안에 있던 자식이 장가를 갔으니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경지까지 올랐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제는 무조건 굽신거리는 것보다 서로 원하는 걸 말하며 맞춰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사연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의 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부관계야말로 길고 오래가야 하는 관계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정도면 큰 변화 아닌가요? 효도는 셀프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된다면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지만요. 이곳에도 며느리분들이 많으시겠죠. 부디 힘내시고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